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 5월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신설됐고요.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니켈 함량 80% 이상의 NCA 및 NCM 양극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며 높은 기술 자립도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은 하이네킬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 재편 후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양극재 수요 확대와 국내외 EV용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816억 원, 영업이익 875억 원, 당기 순이익 6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740억 원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2배가량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코프로비엠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회사 재발생 공시가 있었고요. 바로 어제는 생산 중단 공시 제출했는데 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재발생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죠. 재발생의 내용은 화재. 재발생 내역은 자산 총액 7,989억 원의 자산 총액 대비 지금 이 피해를 본 금액을 산출되진 않았습니다. 네. 재발생 장소는요. 충북 청주시 창원구 오창읍 소재 이 오창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현재 회사는 4,438억 원의 화재 보험을 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현재 어떤 피해액을 좀 추산 중에는 있지만 충분히 가입한 이 화재 보험으로 충당이 좀 가능하다. 그런 소식을 좀 밝혔고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 조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재발생 일자는 1월 21일이고요. 네. 기타 투자 판단사항 보겠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화재 원인을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출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생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입니다. 생산 중단 등의 관련 공시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워 향후 공시 작성 기준에 해당되면 재공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상기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에 있다. 즉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좀 산출이 되진 않았는데 그쵸. 산출이 되면 공시를 하겠다는 거고 일단 재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공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생산 중단 소식도 같이 전해왔는데 공시를 보도록 하죠. 네. 생산 중단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오창 공장이고요. 최근 매출액 8,547억 원에 아직 해당되는 부분, 즉 공장 가동에 로스되는 중단되는 어떤 사업 비중을 지금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금액 기재가 좀 안 된 겁니다. 생산의 중단 이 사유는요. 오창 CAM 네. 호엔 공장에 화재에 따른 건축물 및 기계장치가 일부 소실됐다는 거고 화재 조사에 따른 공장의 일시적인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 포항 지역 내에 캠5 그리고 캠6의 생산 계획 확대와 네. 캠5N의 연내 조기 생산을 통해서 피해를 조금 더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이 화재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장의 재가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이 대책을 좀 발표했습니다. 생산 중단의 영향입니다. 직접적인 화재 피해가 있는 공장의 생산 능력은 전체 생산 능력과 재가동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이 중대하지 않는다. 네. 자, 중대한 영향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창 공장이 가입된 재산종합보험의 이 캐파도 보상 한도가 한 1,858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이 수습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피해 산출이 좀 안 됐고 직접 화재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협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만 생산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네.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오창 공장 화재에 대한 공시 보고 왔는데요. 그래도 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계속해서 하는 만큼 에코프로비엠 악재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최초에 오창 공장이 좀 네. 화재가 있을 때는 네. 우리가 이제 대양제지의 사건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네. 대양제지의 공장, 안산 공장이 전체가 다 소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권 거래 정지 상태까지 있어요. 왜? 주된 생산이 중단되는 겁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 사업 캐파가 모두 공장이 전소가 되면서 이 영업 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에코프롬의 경우에는 지금 재발생, 오창 공장에 화재가 있었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 이게 이 보일러실 그리고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이고 양극재의 이 생산 라인의 이 직접적인 타격은 극히 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생산 기지의 어떤 이 소실이라든가 기계 장치의 훼손이 아니라 이 영업 활동 외 시설에서 발생된 화재였고 이게 현재 이 피해 사실 그리고 조사를 위해서 잠시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시설에 영향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피해 요건이 좀 미미한 만큼 그리고 주 생산 기지에선 포항 공장에서 충분히 캐파가 소화 가능한 그런 이 상황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지금 이거는 좀 이 기후에 좀 가깝지 않나 싶은데 네. 최근에 이 주가가 사실상 단기에 좀 너무 급락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자마자 다시 최근 2영업일 동안 주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좀 내줬던 그런 상황인데 우려감은 좀 많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성장성, 네. 2022년도의 어떤 캐파 증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네. 이런 어떤 동일한 사태에 단기 주가 좀 급락하는 것은 좀 너무 예민하지 않았나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2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또 오늘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27일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화재 사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밝혀진 바로서 네. 이 화재 사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법 실효 부분인데 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최근 이 공장에서 이 직원 한 명이 네. 숨졌습니다. 그렇죠. 세 명이 좀 다치면서 네. 그러니까 인재 사고가 좀 난 거죠. 네. 생산 시설에는 타격이 없었는데 네. 인재 사고가 나오니까 사업장에 실태 점검이 있을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생산 가동이 좀 지연된다면 그래도 어떤 이 수주나 실적의 어떤 타격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단기에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요건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물론 실태 조사의 이 과정이지만 회사의 어떤 화재 경보 장치가 작동을 안 했거나 네. 또는 개인 어떤 부주의거나 어떤 요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상의 어떤 문제, 회사의 어떤 이 안전장치의 어떤 미흡 조치로 만약에 기인된 것이라면 조금 어떤 부분적인 어떤 우려감은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 밝혀진 바로는 지금 보일러실 휴게실이라는 거는 지금 보일러실로 좀 추측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생산시설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으로 좀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 네. 자, 이 요건 때문에 사업의 어떤 타격이 가시화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예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생산 그리고 이 가동에는 좀 문제가 없다는 점이 좀 그런 어떤 이 현대산업개발의 네. 어떤 사태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되는 것으로 좀 풀이되고 있죠. 네, 생산 가동에는 문제가 없고 또 보일러실과 휴게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HDC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큰 악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주가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화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렇죠. 급락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 네. 생산 중단에 따른 이 실적 손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수주의 어떤 차질이 좀 있을 것이다. 예측을 좀 했는데 네.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을 좀 모면한다면 조금 시간이 좀 지난다면 충분히 회사는 성장성에 기여한 어떤 주가 회복을 좀 가셔야 될 것이다. 왜냐면요. 지금 2025년도까지 미국의 건설 예정인 이 배터리사의 어떤 수요는 충분하는 겁니다.
네. 배터리의 핵심 4대 요소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4대 요소로 좀 구분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우리나라 최고의 양극할 물질을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의 어떤 설비 투자 이후에 배터리 생산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네. 수주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쵸. 요인이죠. 지금 2025년도까지는 네. 70%의 수준으로 생산 설비를 확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중국에 가져가는 캐파가 크죠. 중국에선 자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배터리 캐파까지 감안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인데 네.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 점유율 관점, 생산 설비 어떤 이 확대 관점에서 양극할 물질의 수준은 증가될 것으로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조정식 매수 관점이 맞다. 지금 차트 살짝 살펴보면 네. 최근 2거래일간 주가의 어떤 하락폭이 단기 추세선으로 좀 보여지는 요 구간이죠. 44만 원을 좀 이탈한 거의 뭐 최근에 한 10%대 12%대 좀 급락이 좀 나왔던 상태인데 최근에 실적으로 기인된 회사의 성장성은 본격화가 되고 있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을 좀 보면은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을 갖고 왔던 부분이 회사의 모멘텀의 손상이나 실적적인 어떤 하락 요건이 아닌 지수 변동성에 따른 어떤 이 조정이죠. 주가의 어떤 급락적인 부분은 회사의 모멘텀의 훼손 부분도 아니고 실적의 부재도 아니었고 단순하게 변동성에 따른 어떤 투심 저해 현상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네. 지금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는 40만 원인데 이 구간을 사실 이탈할 수 있는 이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수의 어떤 영향상으로 이 단기 지지선, 일봉상의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된다면 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35만 원까지 저는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요 구간인데 지금 추세에서 지금 40만 원 상단에서 주가는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매수 기회로 보여주는 구간은 맞지만 네. 현재 어떤 국제 정세에 따른 네.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 저는 타점을 이렇게 봅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35만 원에서 40만 원, 35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0만 원이 이탈된다면 자 30만 원까지 30만 원에서 40만 원 네. 구간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35만 원에서 40만 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40만 원을 이탈된다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알아봤고요.